자, 여러분, 영어 전문의 김 선생입니다. 점점 이렇게 좀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돼서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 강의 자체가 조금 원래 좀 이래요. 이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는 이제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회화를 대충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 강의를 정말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않다면 좀 영어를 정말 한번 해보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제 사이트를 공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저는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어를 제 종, 그러니까 좀 잘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뭐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 하면서도 분량 20분짜리 이렇게 빨리 얘기하면 20분이면 될 것 같은 거를 자꾸 이렇게 느려서 1시간 정도가 나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걸 자꾸 부연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동사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동사 편이에요, 동사. 사실 동사가 지금 딸랑이가 하나예요. 하나고 동사의 이제 다음에 시제입니다, 여러분. 자, 시제인데, 시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이제 보시면 되고, 그죠? 그냥 보시면 돼요. 뭐, 과거, 현재, 과거 완료, 뭐,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동사를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완전 자동사. 한번 보세요. 자, 불완전 자동사. 자, 산문형. 자, 완전 타동사. 자, 굉장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틀에 박힌, 어디 가도 이제 이렇게 보통 배우죠. 자, 여러분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이거지만 꼭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자, 이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동사 자체가요, 자동사이면서 타동사인 경우가 많아요. 즉, 목적어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동사냐 아니면 타동사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전이나 지금도 이렇게 딕셔너리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의 양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이게 자동사고 타동사고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이게 자동사이면서 타동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사만 외워놨다 이게 타동사도 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영어가 하기 싫어요. 더군다나 한번 보세요. 정말 옛날 그 사전 보면 자동사면 타동사면 완전 타동사, 완전 뭐 불완전 타동사 해서 또 막 이렇게 다 섞여 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아니다. 아, 모든 이런 기존의 모든 것들은 다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어, 어, 생각했던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고민하고 싶은 시간을 한번 갖고 싶어요. 자, 동사란 무엇인가요? 동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어에서 동사란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에서 동사란 다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 자, 제가 자꾸 문장의 오형식을 자꾸 좀 한번 참고하셔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최소한 4개까지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4개까지 나오는데 보시면 거기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동사는. 왜? 이 동사가 다른 데도 동사 나오죠.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접속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즉,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라든가, 부사를 이끄는 접속사라든가, 형용사를 이끄는 접속사인 관계사라든가, 이렇게 가 있는 상태의 동사는 동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해 주기 때문에 이게 명사 같은 경우는 것으로 끝나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니은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 이유, 결과, 뭐 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 해서,
무슨 말인지 뭐뭐한 이래로 뭐뭐하는 한 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해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즉 동사는 반드시 하나예요.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 영어는 우리나라처럼 존칭어도 없고 이렇게 동사의 어미가 이렇게 막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하면 돼요. 야, 했니? 뭐 내지는 이런 식으로. 다는 아니겠죠. 그쵸? 구어체에서는. 하지만 굉장히 편하다. 다라는 뜻이니까. 동사라는 의미니까 종결이 된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바로 다예요. 이 다가 갖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반드시 문장에서는 하나만 와야 된다. 동사는. 두 개 오면 어떻게 된다. 그 순간에. 문장이 안 된다. 다다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이거. 어, 음. 자, 그렇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동사라는 건, 자, 그 다음에 다로 끝나는 거 맞아요. 다로 끝나는 거 맞고요. 어. 자, 그러면 1번 동사라는 건 다로 끝난다는 거 맞아요. 그럼 2번 동사라는 동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신 건 바로 이 형용사와의 구분이에요. 이 형용사와 구분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 동사라는 건 동작이에요. 동작.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 동작. 이걸 모르는 순간 영어는 헤매게 돼 있어요. 정말 헤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동작이라는 걸 모르시면 형용사랑 헷갈리게 돼 있어요. 특히 애들 한번 여러분들 자녀 한번 이렇게 하실 때도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영어를 시킬 때도 정말 그렇게 돼요. 비동사를 쓸지를 모른단 말이죠. 비동사를 언제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형용사가 동사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즉 뷰러풀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은 절대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있죠. 그런 예외는 있어요. 그런 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정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왜 없어요? 자, how wonderful 있죠. 네, 있어요. 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형용사를 동사랑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잖아요. 형용사는 형태예요, 형태. 형태가 강해요. 아름다운 모양. 예를 들어, 아름다운, 그죠? 옐로우, 노란. 그 다음에 surprised, 논란. 이런 상태예요, 상태. 지금의 상태, 형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작이 아니란 얘기예요. 동작은 아니죠. 지금 보세요. 동작입니까? 뷰티풀하고 옐로우가 뭐 서프라이즈가 동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플라이즈가 동사지 서플라이즈가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이 부분은 동사가 없으니까 시작된 얘기예요. 동사가 없으니까 다 시작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게 바로 문장의 이 형식인 보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즉 제가 문장의 오형식도 몇 번 얘기했지만 뭐뭐 한에서 끝날 수는 없거든요. 단지 다가 필요해요. 이 다가 필요하니까 비동사를 만들어서 형용사를 연관을 져서 뭐뭐 하다라는 뭐를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게 이 형식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목적어를 받든 또 보호가 났든 이렇다는 얘기죠. 학생이다도 마찬가지죠. 그때 문장 공식이다. 학생이라는 단어에 이다를 합쳐서 학생이다가 되는 거지. 학생이다라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은 동사로 끝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동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다가 필요하니까 만든 게 뭐다? 비동사다. 문장을 끝내려면 다가 필요하거든요. 이 다. 이게 필요해요. 연결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다고 다라는 비동사고요. 그래서 이 형식의 문장에서는 그리고 영어의 실제 회화에서 비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면 자, 제가 저번에도 이제 문장 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태를 만들 때 자, 지금도 서프라이즈를 수동태로 만들 때 서프라이즈드야. 그럼 나는 놀래키다 해서 논란이 돼요. 그럼 난 놀랬다가 되니까 거기에 비동사가 필요하니까 수동태 문장에 be 플러스 pp라는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수동태 문장이에요. 근데 수동태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형식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동사가. 아. 자,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동사를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나 특히 영어를 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장의 오형식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장의 오형식에서 그럼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이 뭘까? 자, 안 봐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안 봐도 이형식 아니면 삼형식 문장이다. 이 이형식하고 삼형식 문장의 형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형식하고 삼형식의 문장이 가장 많이 쓰인다. 왜 그럴까? 자,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형식의 문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이 다가 굉장히 필요해서 비동사를 많이 써요. 보통 이형식 문장이라는 건 즉 비동사가 많이 들어간 문장을 보통 자, 이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왜냐? 이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비동사인 이 비동사가 목적을 받을 수 있나요? 뭐뭐이다인데 학생을이다. 뭐 노란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식의 문장은 주어, 동사, 보고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이런 건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을 보세요. 제 강의를 보시고 지금은 동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비동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없단 말이죠. 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보호에 나오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형용사하고 명사라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왜 이 문장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일단 비동사가 많이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겠죠. 이 형식 문장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형용사에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또 명사라든가. 이게 이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다. 나 예쁘다, 노랗다, 빨갛다. 뭐 예를 들어 나는 놀랬다. 나는 지금 배고프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지금 뭐 책을 보고 있다. 뭐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 형식이니까 문장 형식은 원래.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많죠. 뭐뭐 지금 이게 형태를 나타내지는 말로 이렇게 할 때 이 형식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수동태 문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태 문장은 바로 제가 얘기했죠. 이 문장이 뭐뭐 되어진이라는 이런 수동의 뜻을 가진 동사가 없어요. 동사는 있는데 즉 뭐뭐 되어진이나 형용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동사를 변형을 해서 여기다가 ed를 써주도록 약속을 하자 하면 이때 바로 이게 동사가 형용사로 딱 변해버려요. 이걸 과거병사라고 하죠. 과거 분사라고. 그쵸? 뭐뭐 되어진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럼 뭐뭐 되어져야 돼.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가 필요해야죠. 그러니까 이때 비동사 ed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다가 되니까 수동태 문장이 많이 나오죠. 즉 이 수동태 문장은 이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비동사에다가 이걸 붙여주는 순간에 목적어를 받을 수 없거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저기 놀랬어. 너를 놀랬습니까? 너를? 아니잖아요. 너를 놀래키다지 너를 놀랬어는 아니라는 얘기죠. 즉 목적어 자체가 받아지지가 않아요. 목적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보통 이 형식 문장은 다 이래요. 수동태 아니면 동사에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 내지는 일반적인 명사가 와서 이다랑 결합을 해서 결국 그렇게 되죠. 물론 여러분 get도 그렇죠. get은 제가 얘기했죠. 비동사의 대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요새는 영어에서는. 그렇죠? 네, 어떤 굉장히 더 다이나믹하니까 동적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좀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get는 좀 유동적이란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보통 이런 형식이 예를 들어 룩이나 필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용사랑 같이 써줘서 굉장히 유동적이 되는 거죠. 단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되는 거죠. 회화체에서. 그렇죠? 여러분. 자,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동사라는 건 지금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동사로 인해서 다 모든 게 갈라지는 거니까. 자, 바로 이 형식의 문장은 이런 즉 비동사를 위주로 해서 쓰여지는 문장이 바로 이 형식 문장이다. 대부분이 그렇다. 물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핀이나 지금 얘기했죠. 룩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감각동사 빼놓고는.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형식은 도대체 뭐냐? 삼형식은,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형식, 삼형식 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동작이에요, 동작.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작에서부터. 자, 동작에서부터. 자, 왜 그러느냐? 자, 동작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동작을 누가 합니까? 주어가 하겠죠, 주어가. 그쵸? 근데 그 주어가,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되겠죠? 그쵸? 그 동작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물체겠죠, 생물체. 그렇죠? 바로 어떤 인간이나, 우리 인간이나, 그 다음에 동물도 생명체니까. 그쵸? 동물. 어. 이런 동물도 당연히 개도 음식을 먹죠. 지금 마이독, 뭐, 마이독이, 뭐, 지금 푸드를 먹고 있어. 당연히 되잖아요. 그쵸? 자, 바로 이 동작이에요. 동작. 뭐, 먹다, 싸다, 뭐, 예를 들어, 뭐, 말한다, 뭐, 다 동작이란 말이죠. 바로 이 언어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주체가 될 거 아닙니까? 주어가, 즉, 서브젝트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동작하는 게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형식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삼형식이 문장의 형식에서 구구절절 나온다고 하면 다 삼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쵸? 당연히 주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어가. 그 주어는 대부분 뭐겠냐 이거죠. 인간이란 얘기죠.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니까 당연히 어떠한 동작 형태가 나오겠죠. 이게 동사한 거고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그 동작에 대한 대상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과 그런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것을 당연히 그런 동작을 하면서 뭔가 이게 주어가 행동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의자, 책상 뭐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옷서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삼형식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삼형식이. 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목적어를 바뀌었죠. 근데 영어는 되게 조심스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의를 꼭 받는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의리 갖는 의미를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교육을 안 받으셨으니까. 목적어 의리라는 걸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즉, 목적어 자체, 주어 동사 삼형식 문장에 이걸 애계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애계로 하는 순간 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자, 애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문장에 이 사형식밖에 없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나에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나에게 너를 해서 이게 애계가 들어가거든. 이 자리에 애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되게 참 좋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애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삼형식 문장에다가 이걸 애계를 붙여주는 순간에 영어는 꽝이다. 영어는 꽝이에요. 어. 한번 일례를 저번에도 몇 번 들어줬죠. 제가 일례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지금 그때 들었는데. 자, 여러분. 그, 제가, 스마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스마일 같은 경우도, 자, 이때, 이거를, 너를 이렇게 웃어, 이렇게 I smile you, 이렇게 되면, 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을이 되니까. 나는 너에게 웃어, 말 되죠. 그쵸? 근데 이게 불행하게 이게 삼형식 문장에는 이때 에게는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에게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애시를 써요. 이렇게 스마일에. 예, 이렇게. 절대로 삼형식 문장에 에게는 안 들어간다. 이건 정말 꼭 명심하세요. 그럼 왜 에게가 들어갑니까? 에게가 들어갑니까? 그건 수요 동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첫째 하나 수요 동사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텔도 수요 동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봤잖아요. You tell me that you 이렇게. 그렇죠?
너에게, 어, 너는 나에게 말했어. 네가 뭐 할 거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형식과 오형식은 구분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 에게라는 건 또 뭐냐? 자, 사형식 문장이거나 동사 자체에 에게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동사 자체에 에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I promise you 그랬어요. I promise you입니까? I promise to you입니까? I promise you예요. 이건 promise에 에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즉, 자, 보십시오. 웬만하면 다 삼형식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영어 못해요. 영어를 못하니까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형식은 되게 편하죠. 자, 이게 동작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라.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 문장인지 살펴보시라. 당연히 수동태 문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자, 수동태 문장은 주어가 사람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 수동태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형식 문장이 안 되죠. 그렇죠? 거의 안 돼요. 예외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안 할게요.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 물건이 주어 자리에 오면 당연히 물건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동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형식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사회 현상을 인간적인 행동으로 볼 것이냐 해서 뭐 이렇게 이거 추동태 문장이냐 능동태 문장을 써주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럼 이런 주체를 어디까지 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생각할 때는 홀리 스피리트까지는 다 동작의 주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신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물건 자체가 이제 어떤 그 뭐냐 주어 자리 왔을 때는 이건 거의 99.9%는 다 어떻게 된다? 수동태 문장이 나온다. 자, 수동태 문장이 나오는데 동사는 없으니까 동사를 변형해서 이들을 그 동작한 이들을 만들어서 비동사를 붙여줘서 자, 그렇죠? 나는 지금 이 책상을 움직일 때 무브를 이 책상은 나에서 움직이니까 동사 무브에 이들을 붙여서 비동사를 써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게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목적어에는 반드시 을이 자동으로 붙는다. 여기다 에게를 넣어주면 안 된다. 즉, explain me가 아니다. explain to me다. 음, 그쵸?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삼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화를 할 때 일단 주어는 알아요. 이렇게. 근데 제일 여기서부터 이제 겁을 먹는 게 바로 이 동사 부분부터예요. 이렇게. 동사 부분부터. 자, 비동사는 되게 편하죠.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동작이 아니면 동사 아니라는 그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형용사일 거다. 그러면 형용사에다가 명사 얘기는 안 할게요.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비동사를 써주시면 된다. 근데 동작이다. 그럼 맞아요. 이건 100%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 목적어를 받겠죠. 이런 동사가 웬만한 경우는 다 목적을 받단 말이에요. 자, 웬만한 경우는 다 목적을 받으니까 그럼 막 쓰셔라.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include 예를 들어 했어요. 자, 이때 뭐를 포함하다라는 뜻보다는요. 원래는 뭐를 포함시키다라는 뜻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쓰셔라. 다 쓰셔라. 다 쓰셔라. 음. 자, 뭐를 시키다, 포함시키다 라는 문장이 뜻이 많으니까 모든 타동사들은 그렇게 시켜라. 음, 아시겠죠? 자, 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왜 내가 지금 이 인크루드를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왜 시키다라고 이거를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한번 영어를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거 다음에 자 목적어가 이제 나왔어요. 목적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make라는 사역동사를 써줘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he make me include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엉키는 거지. 아니다. 이거 자체가 다 시키는 거니까
놀래키다. 예를 들어. 그죠? 당황시키다. 이렇게 되니까 이 make를 써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를 당황시켰고, 너를 포함시켰어. 어. 그렇기 때문에 make를 쓰실 필요가 없다. make는 말 그대로 이렇게 딱 영어를 쓰다 보면 이제 알게 되죠. make me 이렇게 feel, make me go, make me happy, make me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 다 동사는 다 삼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라고 했습니까? 오형식 동사를 자꾸 외우더라고 그랬죠. 수요 동사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몇 개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수요, 준다는 뜻의 동사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음, 음.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는 동사예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고 영어를 하시면 다 아시는 동사예요. 기부라는 기부의 대표적인 이 수요 동사는 다 에게 의를 받는다는 걸 대표적으로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삼형식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삼형식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주어는 동사 이렇게 나오고 목적어 한 다음에 의리 끝났죠, 이렇게. 이렇게. 자, 끝났죠? 그 다음에 보통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와서 얘가 어떻게 부구가 된다 그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구다. 이 구라는 개념은 제가 얘기를 몇 번이나 했고 이게 형용사 아니면 부사다. 자, 이게 형용사 아니면 부사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식은 이렇게 돼요. 나는 너를 도왔다서부터 시작을 해서 with 뭐로 뭐 다 이렇게 돼요. 다 전부 이런 형식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삼형식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삼형식의 대표적인 형식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이 목적어가 뭘로 와요? 대절로 많이 온다. 또는 화절로 많이 온다. 대절이나 화절로 많이 온다. 이렇게 절로 온다. 이 목적어가 제가 분명히 일장에서 문장의 오형식에서 얘기했죠. 목적을 딸랑 한 단어,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로 온다. 또 뭘로 온다고요? 구로 온다. 예를 들어 투부정사로 많이 온다. 동명사로도 오죠. 이거는 다 배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온다. 대부분. 자,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삼형식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 자, 이때 to you냐. 자, 당신한테 알려드릴게 할 때 to you냐, you냐, to me, explain to you 한 다음에 대시 보통 들어간단 말이죠. to you. 왜냐하면 대절이 길어지기 때문에 to you가 잘 밑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부사구가 앞으로 그냥 온단 말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는 대절이 목적어예요. 나는 무엇을 설명했다지 너에게가 목적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목적어는 을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왜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스케이프예요. 이스케이프 탈출하다 할 때 프리즌을 한번 넣어봐요. 자, 이걸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escape from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escape prison도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하면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안 써. 이제 막 얘기하기가 무서워.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만 삼형식은 무조건 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escape from prison은 뭐죠?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escape prison은 뭐예요? 을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옥을 피한 거예요. 감옥을 탈출한 거예요. 감옥을 탈출한. 자, 이거의 차이는 뭡니까? 정말 밑에 escape from은 감옥이라는 곳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탈옥을 한 거죠. 그렇지만 escape prison은 감옥을 탈출해서, 즉 감옥을 avoid 피했다는 얘기예요. 감옥을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감옥 갈 일을 얘가 무슨 죄를 져서 감옥을 가야 되는데 변호사를 좋은 걸 썼다든가 아니면 뭐가 증거가 부족해서 감옥을 가야 되는 감옥 자체를 피한 감옥을 가야 되는 걸 피한 거예요.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감옥을 피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스마일 유 하면 나는 당신에게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난 당신을 웃어야, 당신을 웃어라는 말은 없어요. I smile at you가 돼야지 당신에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이걸 한 기억이 나는데, 나한테 총을 겨누지 마. 자, 포인트라는 동사를 썼어요. 겨누, 자, 겨눈다라 하면, 나한테 총을 겨눈다. 건일까요? 나한테 총을 겨눈다. 나한테 총을 겨눈다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 문장의 삼형식의 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 포인 다음에 뭐가 올 거야? 포인 건이죠. 그쵸? 요새 미국에서 총기 난도 사건 많으니까. 포인 건. 그쵸? 포인 건. 뭐 누구의? 나에게. 이렇게. 바로 보세요. 이런 형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을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지 삼형식의 애계가 된다라는 이건 참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의 오형식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다. 절대로 안 된다. 삼형식의 애계라는 얘기는 즉 부사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어떤 동사는 애계를 포함시킨다. 플라미스처럼 대표적으로. 많아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뭐죠? 탑 오브 마이 헤드라고 하나요?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니? Off the top of my head죠? Off the top of my head. 자, 내 머릿속에 바로 또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게 지금 그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러분.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오형식 동사를 제가 외우느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형식 동사는 자, 자, 제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릴게요, 여러분. 자, 오형식 동사를 외우느라고 하는 건 자,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이 유일하게 목적어가 이렇게 목적격 보호, 즉 목적어가 뭐뭐 했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 그냥 접속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오형식 동사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할 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오형식 동사는 삼형식이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삼형식 동사는 오형식이 안 되지만 오형식까지 쓰이는 동사는 무조건 삼형식이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차피 약간의 실수는 다 되고 그쪽에서 다 이해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형식 동사를 많이 외워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라 했죠? 자, 문장의 삼형식에서 주어, 동사, 대절을 받는 이 동사들은 이거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어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라는 얘기는 대절을 반드시 받는다. 그럼 대절을 써주시면 된다. 왜? 제가 이유를 할게요. 왜 그럴까? 여러분, 동명사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이 동명사는요, 그러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여기다 쓰면 되냐? 이렇게 동명사 의미상을 주어를 쓰면 이게 대절화가 되거든요. 그쵸? 여러분? 주어 동사가 되니까요. 그쵸? 형식적으로. 자, 맞아요.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때,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서 대절처럼은 거의 안 써요. 그렇게. 그걸 알고 계시면, 이제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절을 많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있어요. deny라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한번. 가장 이제 어려운 동사죠. deny. 자, 부정하다예요. 자, 부정하다는 이 동사를 그러면 자, 그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는. 자, 그는. 자, 그는 유리창을 깬 것을 그가 유리창을 깼다는 것을 부정했어.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자, 이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아. 자, 그럼 동명사가 오겠죠. 자, 윈도우. 자, he deny breaking window. 정확히 맞아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자,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는 뭐 어떤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즉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다를 때는
그냥 대절을 써주시면 돼요. 대절을 쓰지 동명사를 안 씁니다. 즉 여기서 나온 관용구가 뭐가 있죠? There is no denying 있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 공부. There's no denying that. 이거 토익에는 나올 거예요. There is no denying은 주어 대절의 내용을 대한 denying 부정은 없다 하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true라는 뜻이에요. 즉 뭐 예를 들어 그 위에 있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그가 유리창을 깼다는 것은 it is true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there is no denying that 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He broke 뭐 이렇게 broke window 이렇게 써주시면 사실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지금 위처럼 이렇게 목적어를 이렇게 그냥 써주실 때 동명사를 받는 그 동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쵸? 제가 이제 우리 전 시간 배웠잖아요. 이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때 의미상의 주어는 안 쓴다. 보통 that을 많이 쓴다. 그냥 한 목적어로 그냥 단어 하나를 시켜서 쓸 때 that절을 써주잖아요. 이때 that절을 쓰지 의미상의 주어를 잘 안 쓴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는 언제 써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언제 쓰느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전반적인 걸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그때 그럼 의미상의 주어는 언제 쓰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어, 동사, 예를 들어 보호예요. 보호야. 수동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보호가 됐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때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절로 와요. 이렇게 나는 네가 뭐뭐해서 놀랬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는 네가 뭐뭐 해서 이렇게 즉 부사절로 되면서 이렇게 나는 두려워. 네가 실패할까 봐 I'm afraid 한다면 that 이렇게 써주십시오. I'm surprised that 이렇게 써주십니다. 이렇게 대절로 다 써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제 이제 동명사 우리가 하면서 배웠지만 I'm very proud 이렇게 할 때 오브가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이 오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안 쓰셔도 돼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문어체에서는 써주셔야죠. I'm proud of 아직까지는. 하지만 제가 이제 외국인한테 뭐 물어볼 할 때나 이럴 때는 오브를 빼도 이분들은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써요. 지금 웬만하면 그냥. 자,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정석대로는 하셔라. 오브 할 때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오는 이런 동명사 결국 about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이때 동명사는 대절을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명사를 쓰면서 그게 주어가 필요하다면 이때 그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시고 대절식으로 쓰시면 돼요. 왜냐? 전치사는 전치사 다음에 대절을 안 받기 때문에 in 대시나 is 대시나 이런 걸 빼놓고 서치 이렇게 대신에 서치 대시나 이런 그 몇 개를 빼놓고는 절대 안 받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오는 동명사만큼은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왜? 문장의 형식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더군다나 전치사 다음에는 절대 대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약간 변하기는 하더라고요. 그쵸? I'm proud 한 다음에 이렇게 that을 쓰는 경우도 봤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번에. It is difficult that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동명사는 다시 얘기하지만 의미상 삼형식 문장에서 한 단어화를 예를 들어 대절처럼 쓸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냥 대절로 써주시면 된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dislike도 대절을 쓰니까. 이렇게.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문장은 지금 다 뭐라고 했죠? 2형식 아니면 3형식인데 2형식 딱 그렇게 부러진다. 뚝 부러진다. 그 다음에 1형식 동사는 절대로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 동사가 1형식 문장이 된다. appear 같은 경우, look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왜 look at이냐? look at, 너는 나를 본다 할 때,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look at, 왜 그럴까요? you look me라고 안 하고 왜 look
you look at me라고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문장의 형식을 파기를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장의 형식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자동사예요. 룩은. 이 얘기는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listen하고 똑같은 거예요. listen이 to를 쓰듯이 이렇게 listen to가 되죠. 항상 listen to를 써주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listen to you지, 그죠? I listen to you지. 네, you look me라는 건 없어요. 그쵸? 대신에 이걸 목적어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장 형식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전치사를 그냥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문장 형식 파괴 안 됐잖아요. 그냥 실질적으로는 너는 나를 본다지만 문법의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일형식 문장이 되잖아요.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런 게 몇 개 되죠. 그건 그때부터 나올 때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되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그죠? 일형식 문장은 그러니까 저기 뭐니 절대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 동사들이 일형식으로 쓰인다. 아까도 얘기했죠. smile at me.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he smile big, 예를 들어 smile 뭐 bright smile은 되겠죠. he smiling bright smile 아니면 he smile bright green 이런 식으로 웃음을 웃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럴 건 되겠죠. 그렇게는 목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I work to 보통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work는 그럼 저기냐 자동사냐? I walk to the street. 그죠? 그죠? I walk to 뭐 my office. 예를 들어 이러지만 아니에요. I work to는 그럼 뭘까요? 자, 제가 얘기했죠. 목적어 된다고.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차. I work. 나는 너를 걷게 시키겠다는 얘기. 나는 걷게 시키겠다. 나는 너를 걷게 시켜. 어디까지? I work you home. 나는 여기서 나는 너를 집까지 걷게 시킬게 라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가자라는 얘기예요. 같이 가자. I work you. 내가 너를 집에까지 가게 만든다는 얘기가 걷게 시키겠다는 얘기가 거기에 내가 지금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I work home. I work home. 왜 데이트 끝나면 I work home이라는 말 많이 써요. 영화에서도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다채롭게 생각을 하셔야지 꼭 굳이 지금 한정되게 이렇게 그것만 고집하시면 영어는 굉장히 늘기가 힘들어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오형식 동사를 외워놓으면 대절을 일단 뽀개면 오형식 동사가 되죠. 그쵸? 그건 했으니까 이제 보세요. 그 문장의 오형식을 보고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형식 동사들이 쭉 나오죠. 대부분의 많은 동사들은 제가 오형식 동사들을 많이 외우다가 하는 건 live, find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템프라든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굉장히 많아요. 오형식 동사가 그때그때마다 choose 뭐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편하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정말 이제 뭐랄까 정말 유창함에 예를 들어 그분이 원어민이 천천히 얘기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분하고 24시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영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형식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즉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요렇게만 하고 끝낼게요.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동사 거기 나오는 그걸 할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자 문장의 오형식의 형상은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결론. 자 즉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에요. 자 그럼 삼형식에서 문장의 오형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동사는 삼형식부로밖에 못 쓸 때는 삼형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바로 지금 대절을 많이 씁니다. 가 이거고 대절의 99%는 다 목적격 보호로 대절을 없앴을 때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오형식 동사라고 봐도 사실은 상당히 무방하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게 쓰셔도 된다. 이건 문장의 오형식 보시면 돼요. 자, I believe he is honest라고 하는데 I believe I'm honest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식을 추리냐면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목적어니까요.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동명사를 쓰죠. 그때는 동명사를 써서 목적어가 이렇게
어, 이렇게. 또 내지는 방해하다는 동사처럼 이렇게 from을 써서 이렇게 동명사를 써서 이렇게 오형식을 표현해 준다. 하지만 웬만큼 유창해지시기 전까지는 직역을 많이 해주셔라. 그래야지 내가 회화를 할 때 목적어 다음에 예를 들어 into를 쓰게 되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자꾸 to를 쓴다든가 아니면 영어를 이제 안 하시게 된다고. 자, 그래서 제가 오형식의 문장을 많이 저 동사들을 많이 알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는 저번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문장의 오형식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문장의 형식을 파기하면 안 되니까, 왜? 얘는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안 되니까, 목적어가 뭐뭐 뭐뭐 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지만,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원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았어 이렇게 되지만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즉 이렇게 오형식 형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삼형식이기 때문에 오형식을 취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만들어가지고 부사구를 만들어줘거든요. 아시겠죠? 대부분 다 이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with help,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He helped me 한 다음에 with my homework. 자, he helped me with my homework을 했어요. 그는 나의 숙제를 가지고 나를 도와줬어. 나의 그 뭐 숙제를 도와줬어. 자, 원래는 이래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he helped me 이렇게 나를 도와줬어. 뭐를? 나의 숙제를.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뭐냐? 내가 나의 숙제를 하도록 이렇게. 자,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셔라. 이렇게 알고 있으셔라. 이거를 그냥 직역을 웬만하면 해줘라. help me with. 그러면 나도 말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야, 내 숙제를 좀 도와줘. 라고 할 때 he help me with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talk me into, 예를 serious her 뭐 into 뭐 have 뭐 sexual relations with me 뭐 이런 식으로. he stopped me from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많이 이렇게 되지. 이거를,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길어진단 말이에요. 말이 길어질 때, 즉, 이렇게, 즉, 그냥 이걸 부사절로 써주느냐. 아니면, 즉, 대절을 써주냐. 아니면 목적으로 대절을 받느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이 삼형식 문장을 오형식화 하느냐. 그죠? He worked my I work my ass. I work my butt. 나는 나의 엉덩이가 어떻게? 나의 엉덩이가 my butt off라고 보통 하죠. out of 상관없어요. out of 이게 아니면 off 상관없어요. 엉덩이가 빠져나갈 정도로 support 저기 뭐 일한다. to support my 예를 들어 뭐 payment. 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그게 전치사 my butt 한 다음에 out of 내지는 off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work 일을 한다잖아. 다 이런 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영어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형식은 다, 즉 오형식 문장을 쓸 수 없는 것들은 삼형식으로 오형식을 표현하는데 전치사를 쓰느냐 아니면 대절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대절은 내 이 말이 길어질 것 같은 것들은 사고동사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길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오래 한, 예를 들어 명령하라든가 뭐 이렇게 설득하다든가 이렇게 말이 길어질 것 같은 것들은 대절이 거의 다 온다. 사람 사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사에서는. 이걸 자동사, 타동사, 뭐, 완전, 이거는 옛날, 이건 영어를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고, 예. 자, 동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즉, 목적어를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동사일 수밖에 없다. 주어, 주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예를 들어, 자동사는 보이다. 특히 간다 같은 경우는 뭐 예외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 학교에 가. 뭐가 뭐 틀린 거 없잖아요. 그렇게 다 혼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셔라. 단지 목적어를 받을 수
없게 나온다. 동사는 일형식 문장이다.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간 거는 다 이형식 문장이다. 왜? 형용사가 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명사 한 단어가 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인지 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이가 보이 학 소년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수동태 문장 물건이 주어가 됐을 때는 웬만하면 딱 보시면 다 수동태로 나옵니다. 그쵸? 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죽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수동태 문장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즉 이 얘기예요. 이 영어의 관건은 뭐냐? 오형식의 문장을 어떻게 과연 이걸 풀어나가느냐. 즉 사형식으로 풀어는 에스크 같은 경우는 사형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형식, 오형식은 저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형식, 오형식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즉 삼형식이느냐 오형식으로 풀어나가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부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걸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좀 편해요. 마음의 부담감도 없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걸 건너뛰고, 동사 발에서 완전 타동사, 저는 이렇게를 못 하겠어요. 어,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이건 틀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쓰고, 내가 말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것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많이 보시고 영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의문점이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동사의 마무리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정말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뭐 이게 막 이렇게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를 못 하겠어요. 조회수를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속 시간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시청자 수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어,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